진짜 강함은 절대 소리치지 않는다. 서울 외곽의 낡은 재래시장, 그곳에는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장말순, 78배 나이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좌판을 지키는 할머니였습니다. 검은 앞치마에 낡은 두건을 쓴 채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채소를 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자아냈죠.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 말수는 그저 가난하고 말없는 노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어 고개를 제대로 들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말순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예리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한 표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심연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재래시장의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비좁은 통로가 구불구불 이어졌고 그 끝자락 가장 외진 곳에 말순의 좌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의 가게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그곳은 묘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듯 다른 상인들조차 쉽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았죠. 말수는 언제나 과묵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을 정도로 말수가 적었고 표정의 변화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스며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무게감이 느껴졌죠. 최근 들어 시장 전체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신흥폭력 조직이라 불리는 집단에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규모가 큰 상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작은 좌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정면으로 맞서려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시장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 차례일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나 같은 불안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말순만은 그런 소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무와 배추를 손질하며 손님들을 기다렸고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가을볕이 시장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던 그 시간, 말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좌판 앞에 앉아 시든 배추잎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낯선 발걸음들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달랐어요. 무겁고 의도적인 마치 목적을 가지고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죠.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놀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귀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4~5명의 젊은 남자들이 말순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리더 격의 남자가 앞서 걸었고 뒤따라온 부하들은 좌우로 흩어져 자연스럽게 포위진을 형성했어요.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리더는 말순 앞에 서서 거짓 친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근처 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의 어조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의 냄새를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서 장사하시려면 관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시죠. 말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손에 들린 시든 잎사귀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정리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피던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저 할머니도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모든 이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직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리더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안 드렸나요? 관리비 내셔야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점차 날카로움이 섞여들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진 듯 했어요.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수도승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추잎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묘한 리듬감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단련해온 어떤 기술의 흔적이 스며 있는 듯한 정확성과 우아함이었습니다. 조폭들의 짜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상인들은 모두 그들의 위협에 굴복했는데 이 할머니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리더는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과연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리더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귀가 안 들리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예의조차 사라져 있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성큼 다가서며 말순의 좌판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알아들으시겠네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배추잎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의 정수가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순간과도 같았어요. 말순이 조용히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매가 올라가자 흐릿해진 푸른빛 문신이 드러났어요.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또렷한 학 두 마리가 날개를 펼친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팔목 근처에는 작지만 선명한 도장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서울 암흑가에서 전설로 불리던 쌍악권 도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상인들의 눈이 커졌고 조폭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히 흘렀어요.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저거 혹시...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모든 이들이 그 의미를 직감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부하가 리더의 귀에 대고 급히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형님, 저 문신, 쌍악권 도장 아닙니까? 그 전설이.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서울 뒷골목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었거든요. 양팔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로 유명했던 그 무시무시한 전설 말입니다. 말수는 두 번째 소매도 천천히 걷어올렸습니다. 반대편 팔에도 동일한 문신과 도장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허리 굽은 할머니가 바로 그 전설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수십 년 전 서울 암흑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여성 사범
장말순이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위협을 가하던 그들이 이제는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리더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말순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의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운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이었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은 이제 경외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고 조폭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환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허세와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적 오판이 곧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말순에게 다가섰어요. 나이 먹고 뭐가 무섭다고 그래?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말순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말순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손가락 2개만을 사용했을 뿐이었어요. 검지와 중지로 상대의 손목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눌렀고 그와 동시에 미세한 비틀기 동작을 가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마해온 쌍화권의 핵심 기술이 한순간에 발현된 것이었죠. 부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조폭들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위협을 가하던 그들이 이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리더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들이 범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김아주머니는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생선 가게 사장인 박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의 탈을 벗고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보며 나머지 조폭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어요. 리더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완전히 말순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침묵과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동작에 불과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욱 무서운 위압감을 자아냈습니다. 조폭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리더가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나머지 부하들도 따라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뒷골목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던 그들이었지만 진짜 전설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시장 골목에
이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조폭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며 속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말수는 조용히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문신과 도장 마크가 다시 옷 속으로 감춰졌지만 이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배추잎을 집어들며 원래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조폭들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 시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허리 굽은 할머니와 지금의 말순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연극 배우가 가면을 벗고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 것 같은 충격이었죠. 가장 먼저 용기를 낸 것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방금 그게 진짜예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옛날엔 주먹 좀 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젠 저도 늙었어요. 그런 일은 다 지난 얘기죠. 하지만 상인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는 이 씨가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문신은 뭐예요? 조폭들이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면.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쌍화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순간 시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정육점 사장 최 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쌍화권? 설마 그 전설의 도장 말씀이신가요?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진짜였단 말씀인가요? 양팔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 무시무시한.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늙은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현재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경랑의 바다를 건너 고요한 항구에 도달한 사람의 심경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하던 사람들도 점차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말순이 보여준 범상치 않은 분위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상인 중 한 명인 30대의 두부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도장 하나 다시 여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술에 관심이 많은데.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전설적인 기술을 그냥 묻어두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말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글쎄요. 이제 와서 그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도 스며 있었죠.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인들은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이나 무관심 대신 깊은 존경과 경외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곁에
이런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화가 되찾아진 줄로만 알았던 시장에 다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큰 조직이 개입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앞서 말순에게 굴욕을 당한 조직의 상부에서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전체를 통째로 접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번에는 말순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의 사건으로 잠시 안도했던 분위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과일 가게 김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상인들과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규모가 다르다던데. 떡집 이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대단하시다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말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뒷골목을 경험한 그녀로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말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말순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 왔어요. 할머니,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의 말에 말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오랜 훈련의 흔적이 역력했고 예리한 눈빛이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이어서 체격이 좋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말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들이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가장 먼저 말순에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은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스승님이 위기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체격이 좋은 여성도 뒤따라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이수진입니다. 지금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남성 역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코치로 일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말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순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온 그녀에게 옛 제자들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에 관한 소식이 있으면 서로 알리기로 했거든요. 이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스승님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어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써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치 않은 충성심과 함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제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다가올 위기에 맞설 준비가 갖춰진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대결이 벌어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전체에는 긴장감이 팽배했고 상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말순과 그녀의 제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시장 곳곳을 점검하며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정우는 경찰로서의 경험을 살려 상황 분석을 담당했고 이수진과 박민수는 각각 전략적 요충지를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세웠어요. 오후 3시경 드디어 상대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에서 내려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 역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즉시 자신들의 가게 안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과일 가게 김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고 떡집 이씨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운명이 이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조직의 리더가 말순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전설이라는 할머니가 계시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무력으로 조직을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내공의 깊이가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건 주먹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가 정장 재킷을 벗으며 나타났고 이수진이 체육관에서 단련한 탄탄한 몸매를 과시하며 등장했어요. 박민수 역시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다져진 민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말순에게서 배운 쌍화권의 기본기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조직 리더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늙은 할머니 하나를 상대하려 했던 계획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그는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말순 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천천히 보였지만 그 안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시장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이 삶을 일궈온 터전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함부로 건드리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김정우는 경찰로서의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통제했고 이수진은 체육관에서 익힌 강인한 체력을 과시했어요. 박민수는 젊은 감각으로 빠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결속력과 팀워크는 수십 년의 사제지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어요.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자 그들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리더는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려보았지만 말순과 제자들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정신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대결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진정한 승부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정신력의 대결로 귀결되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조직 리더의 얼굴에서는 점차 자신감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풍겨나오는 수십 년간 축적된 내공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 앞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상대해야 할 것은 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하나로 뭉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상인들이었지만 말순과 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과일 가게 김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나왔고 이어서 떡집 이씨, 정육점 최 씨가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 리더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의 상인들을 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부하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들 역시 시장 사람들의 결속력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패배한 상태였어요. 말순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 터득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것이 모든 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직 리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갔어요. 강행할 경우의 위험성과 후퇴할 경우의 체면, 손상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적 판단이 우선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부하들에게 후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엄포에 불과했습니다. 말순과 제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보여준 결속력과 의지 앞에서 그들이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었어요. 조직원들은 하나둘씩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들의 모습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시장에는 평온이 되돌아왔습니다. 말순은 다시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가 조용히 채소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말순의 좌판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쌍화권 배우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과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무술이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말순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리며 아이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전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절대 소리치지 않는다는 진리와 함께 말이에요.